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내가 봤을 때 다 상호작용이야.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르면서 느꼈겠지만 3년간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제 과학에서 배웠던 게 어디에 나오기도 해? 국어에 나오기도 해. 그치?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결부성이 크기도 하지. 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권이라는 영역은 생물권이라는 영역은 무슨권 없이 기권 없이 무슨권 없이 수권 없이 무슨권 없이 직권 없이 살 수가 없죠. 이들 간에 서로 무슨 작용을 하는 게 맞아? 상호작용을 하는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과학적 국어적 용어의 싸움으로 이어가. 여기에서. 자, 선생님 이제 가끔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뭐 탈 때 얘들아? 비행기 탈 때, 이제 예전에는 어떤 수많은 범죄 현상에 내가 놓일 때 어떻게 빠져나올까에 대한 영화들을 봤었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런 현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느라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최종 결론은 뭐야?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재난 영화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선생님의 습관이 뭐냐면 안에 내복 같은 쫄바지를 하나 입고 긴 바지를 꼭 입어. 혹시라도 비행기가 조난될까봐. 항상 조난될 때 이제 어디에 빠져? 추운데, 뭐 바다 이런데 이제 빠지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꼭 가방에 뭐를 가지고 타? 단백질바, 초코바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지고 타는 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가지고 타. 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지구 이런 것들의 무슨 작용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뭐 가능하려면 가능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상호작용하는 거 다 알아. 뭐를 몰라? 언어를 몰라서 틀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를 봤었냐면 우리는요 그 생물과의 상호작용 이제 얘네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뭐가 있냐면 버섯바위라는 게 나와. 버섯바위가 누구와 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냐? 바위, 돌이잖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에 나오는 연결된 영역은 무슨 권이야 얘들아? 직권이야. 바위는 어디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바위는 원래 어떻게 생겨야 돼 얘들아? 그럼 여기 둥글게 생겨야지. 근데 바위가 버섯 모양으로 생겼대. 그러면 버섯처럼 아랫부분이 깎여야 돼? 안 깎여야 돼? 깎여야 돼. 왜 깎였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막에만 생기는 바위야.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생기는 바위야. 바람에 의해서. 그럼 바람은 누구에 의해서 불어 얘들아? 기권에 의해서 불어. 그래서 직권과 무슨 권? 기권에 의한 상호작용이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위험해질 수 있어. 상호작용 파트에서. 그래서 버섯바위는 직권과 기권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누구야 얘들아? 태풍이야. 자, 태풍도 말고도 비가 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현상이야? 기상현상이지. 자, 홍수 뭐 이런 것도 기상현상이야. 기상현상은 일단 다 무슨 권이야? 기권이야. 그런데 뭘 썼냐면 기권과 직권을 써왔어. 너 왜 직권 썼어? 그랬더니 선생님 태풍이 불어서 우리 동네에다 비를 내리잖아요. 땅에다 비를 내리잖아요. 오마이갓. 태풍이 어떻게 형성됐냐.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야. 야, 태풍이 어떻게 형성된 거야? 너네 뉴스도 안 본 거야. 얘는 그러니까. 태풍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바다에서 그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필리핀 해상 이런 데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다야. 이 바다에 누가 땡볕이 미친 듯이 비쳐. 그러면 여기서 미친 듯이 누가 일어나? 증발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엄청난 태양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증발된 누가요? 증기가 에너지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수증기를 가지고 제가 무엇합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수증기를 싣고 막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중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올라오는 게 누가 됩니까? 얘들아? 태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어떻게 형성됐어?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건데 선생님 태풍이 우리 동네 땅에다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근데 꽤 있었어.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을 했어. 그리고 시험 전날 모두 풀었어? 심지어 직보 자료에도 너무 많아 태풍은. 그래서 왜 틀렸냐고 막 선생님 엄청 화를 냈었거든. 누구와 누굽니까 얘들아? 기권과 누구야 얘들아? 수권.
수권의 상호작용.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거 또 하나. 누가 있습니까? 적조 현상이 있어요. 적조 현상이 있어요. 자, 적조 현상이 뭐야? 바다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바다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문제를 안 읽어. 바다가 왜 붉은색으로 보여? 바다가 문제에 나와 있어. 조류의 발생으로. 조류의 무엇으로? 번식으로 바다가 어떻게 보인다? 붉게 보인다. 됐나요? 조류의 번식으로 바다가 붉게 보인대. 야, 그러면 조류는 뭐라는 줄 아냐? 선생님, 그 조류는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오마이갓. 해조류야, 해조류. 바다에서 사는 누굴 말하는 거야, 얘들아? 해조류였어. 근데 저걸 뭘로 생각한 거야? 밀물과 썰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해조류니까 수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와, 해조류가 바다에서 뭐 하는 애들이야? 광합성 하는 애들. 미역, 김, 다시마 이런 애들이야. 그런데 너네 바다에서 왜 광합성 하는 애들 보면 붉은색을 띠는 애들이 있어, 몸이. 그래서 바닷속을 우리가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보면 바닷속이 예쁜 이유가 바닷속에서 사는 식물들 중에 색깔이 다양해 안 다양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보면 광합성은 하지만 봄에 보면 꽃 피우는 식물들 보면 색깔이 되게 예뻐 안 예뻐?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예쁘잖아. 그치? 그것처럼 물속에서 광합성하는 애들도 색깔이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해. 그래서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맞아, 물고기의 색깔도 예쁘지만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도 색깔이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해. 그 중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유독 번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바다가 무슨 색으로 보여?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조류의 번식, 해조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지. 근데 분명 내가 주는 기출문제 안에 그게 있어 없어? 있어. 안 물어본 거야. 그리고서는 계속 오답수정을 똑바로 안 하니까 결국 본인 시험 문제에서 이걸 틀려온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조류, 바닷속에 있는 누구야? 생물이야. 그래서 무슨 권과? 생물권과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 생물권과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 수온이 뭐해져서 높아져서, 자, 바닷속에 누가 산소가 무엇했대? 감소했대. 자, 수온이 높아져서, 자, 온도가 높아져서, 자, 기온이 높아져서 바닷속 산소가 감소했어. 온도가 높아져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시가 돼. 그런데 바닷속 산소가 감소했어. 아니다. 자, 기온이 높아져서 아니라 해조류의 번식으로 자, 누구요, 얘들아? 바닷속에 누구요? 산소가 감소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숨 쉬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해 안 부족해? 그거야. 그래서 해조류가 너무 많아서 바닷속에 산소가 적어진 거야. 됐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적은 거 아는 줄 알아? 생물권과 기권이라고 적었어. 산소라고 했더니 기권이라고 적은 거야. 아니지. 자, 봐봐. 바닷속 산소는 누구한테 포함된 거야? 바다에 포함된 성분이야. 그러니까 바닷속 산소는 해수야, 해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해조류니까 누구야? 생물권이야. 낚이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준 프린트 봐봐. 상호작용 엄청 많이 실어놨어. 그래서 그거 열심히 잘 보고 해석하세요. 그거 꼼꼼히 하고 틀려오는 애는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대충해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니뇨라는 현상이 있어. 이게 2학기 때 배워. 그러니까는 잘 안 내기는 해, 학교들이. 근데 지구가 어렵게 된다고 하니까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엘니뇨가 뭐냐면 이걸 현상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건 외우기는 외우는데 일단 기상이변이야. 엘니뇨가 기상이변이라는 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야. 기상이변으로 엘니뇨가 와서 이런 것들 뉴스에서 나옵니다. 자, 엘니뇨는 기상이변이야. 기상이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권이야? 기권이야. 맞아요? 기상이변으로 이동해야 될 바다가 이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동해야 될 바다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권이야? 그렇지. 됐을까요? 그래서 기권과 무슨 권?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리고 또 있어 얘들아. U자국 무슨 자국이 있어? V자국이 있어. 자, 이게 계곡이야. U자 모양 계곡, V자 모양 계곡이야. 자, 그런데 계곡이 어디에 만들어져? 산에 만들어지지. 계곡이야. 그러면 산이 파인 거잖아. 그럼 일단 무슨 권이야? 지권이야. 그치? 그런데 왜 파였어? 왜 파였어? 누가 깎았으니까 파였지. 근데 주로 계곡을 만드는 건 누구야? 물이야. 근데 U자국은 눈이 판 거야. 눈이 누구를요? 산을 판 거야. V자국은 물이 산을 깎은 거야. 그런데 눈이나 물이나 둘 다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그치? 눈도 물도 수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권과 무슨 권? 수권의 무슨 작용이야? 상호작용.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 내용을 좀 봤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자, 뭐 여기에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막 우리가 막 그 자세하게 막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구 누구요? 시스템의 누구요? 에너지 흐름.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누굴 볼 수 있냐면,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그랬지.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에너지가 흐르는지 순환하는지. 이거 제목에 나와 있어. 교과서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너지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흐름. 알겠지? 자, 에너지는 무엇한다? 흐른다. 그치? 에너지가 교환되는지 흐르는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요. 자, 지구 누구요? 에너지원. 지구에 제공되는 에너지원. 야, 지구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누구야? 지구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 누구야? 그렇지, 태양 에너지. 이게 제일 많아. 99.998%야.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 가지고 지구 무슨 에너지가 있어? 복사 에너지가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저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받아서 살짝 흡수했다가 반사 내보내는 게 뭐야,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조력 에너지가 있어.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야, 태양 에너지 근원이 누구냐?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 이러면 또 까먹어. 누굴 까먹었어? 빅뱅 우주론부터 이제 싹 다 지우는 거야. 야, 태양은 별이잖아. 그럼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주계열성의 근원은 뭐야? 수소. 무슨 융합? 그렇지, 핵융합.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무슨 융합? 수소 핵융합. 그렇죠? 자, 수소 핵융합이 근원이고요.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 무슨 현상이라고요? 기상현상이라고요. 전 지구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누구죠? 물입니다. 이 물을 우리가 무엇할 수 없어요? 일일이 뿌리고 다닐 수 없어요. 기상현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식물이 무엇을 해야? 광합성을 해야 우리는 어쨌든 지구상에 유기물의 근본이 제공이 됩니다. 요게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어떻게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맨 처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누굽니까? 미행성체 무슨 열이 됩니까? 충돌열이 됩니다. 미행성체 무슨 열이 돼요? 충돌열. 맞죠? 미행성체 충돌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구 내부에 갇혀 있는 무슨 원소?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 무슨 열? 붕괴열.
방사성 원소 무슨 열 얘들아? 붕괴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요. 우리 지구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너네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땅 속에서 땅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올라와. 땅을 흔들지. 그치? 지진. 그 다음에 누구야? 화산. 선생님 이건 그닥 좋지 않지 않아요? 좋지 않지.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런데 결국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야 땅 속에 있는 유용한 광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야, 땅 파서 저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올라오잖아? 엄청나대 그 돈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반도 그런 데서 한번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찾기 시작하잖아? 요만한 돌덩어리 하나에 8, 90억짜리 많대. 그런 식의 광물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무엇입니까? 지구. 그 다음에 누구요? 달. 누구요? 태양, 사이. 누구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요거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합니까? 조력 에너지. 그치? 저들의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얘들아? 밀물과 뭐요? 그렇지. 썰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썰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맞나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실은 수 생태계와 육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누구라는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갯벌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들려요? 갯벌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중간 단계 생태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무슨 에너지다? 조력 에너지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갯벌은 직권인 거예요? 수권인 거예요? 쟤는 그 중간 단계죠. 과학에는 항상 중간 단계의 그 과정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근데 쟤네들 이제 거의 직권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 에너지원 세계를 봤죠. 자, 그런데 이 지구 에너지원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지구 에너지원의 흐름인데 내가 사실 지구 에너지원의 흐름 파트를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지구의 위도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기초 지식을 다 만들기는 해야 돼. 지구 에너지의 무려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에너지를 뭐한다? 흐른다. 맞죠? 자, 지구는 이렇게 해서 무엇이죠? 사실 지구는 완벽한 원형이에요? 타원이에요? 적도가 부푼 타원이에요. 자, 여기가 몇 도예요? 위도 0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위도 몇 도가 돼요?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몇 도? 60도. 꼭대기가 몇 도가 돼요? 90도.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여기가 누구예요? 저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무슨 위도가 되죠? 고위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위도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미친 듯이 좁은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오죠. 맞죠? 자, 저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많이 오고요. 중위도 지방에 조금 넓은 면적에 걸쳐서 저렇게 펼쳐져서 오고 고위도 지방은 더 펼쳐져서 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거 요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적다.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뭐하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요. 자, 다소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뭐해서 많아서 여기 무슨 지방? 열대 지방. 여기가 무슨 지방? 온대 지방. 여기가 무슨 지방? 한대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 그럼 중간을 뭐라 그래? 정빈아? 중간 뭐라고 할까? 열대와 온대 사이. 아열대. 들어봤어 안 들어요? 자, 이거 사이 뭐라 그래? 아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자를 붙여서 아열대, 뭐 아온대, 뭐 아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 쟤네들은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서 그러는구나. 열대지방 그래서 다소 덥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데요. 그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많이 배출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의 들어오는 에너지를 얼만큼 받아들이고 얼만큼 내뱉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X축이 위도거든요. 중심이 위도 0도, 몇 도가 됩니까? 30도. 그 다음에 몇 도요?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 이렇게 됩니다. 30도. 그 다음에 몇 도요? 60도.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남극. 여기가 누가 됩니까?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해요?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몇 도요, 얘들아? 30도까지 사이, 저위도 사이에서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소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극지방은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해요? 낮아져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 됩니까? 무슨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태양 복사 누가 됩니까? 에너지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위도별 에너지 차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나네요.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체크해 봤더니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체크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서 물론 고위도 쪽은 위도별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소 적어지긴 하는데요. 사실 위도별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뭡니까? 지구 복사 누구예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위도 지방 볼게요. 들어온 에너지는 많은데 나간 에너지가 뭐예요? 적어요. 됐나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당연히 여기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들어온 양은 적은데 나간 에너지가 뭐예요?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해요? 부족해요. 에너지가 무엇하다라고요?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맨날 에너지가 남으니까 저위도 지방은 해마다 에너지가 남아서 연평균 기온이 30도, 내년에는 31도, 내후년에는 32도, 33도, 34도 계속 올라가. 이렇게 되면 지구의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저위도 지방은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타 죽어서 녹아야 돼. 맞지?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야.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던 누구요?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무엇 시킵니까?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아, 누구와 누구? 대기와 누가요? 해수가. 대기와 해수가 누구요? 저위도에 무슨 에너지를 남는 누구요? 에너지를 어디로요? 고위도로 무엇시키기 때문이다? 이동시키기 때문에 결국 연평균 기온이 늘 무엇하다?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학교는 사실 이 내용이 2학기 때 나오거든요. 여기요. 위도 38도 부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요.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의 출입량이 같다 보니까 저 부분에서 애들이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객관식의 문구에 맞다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중간 길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은 가장 무엇합니까? 아니라 많죠. 중간 길목. 그래서 저 부분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이 가장 많은데 그래프만 보고 잘못 착각해서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흐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지구 시스템의 누구의 순환이라고 봅니까? 얘들아, 물질의 누구요? 순환으로 봅니다. 자, 지구 누구요? 시스템. 네, 누구요? 템의 물질 누구요?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국 물질이 순환한다. 물질은 다른 위치로 갔다가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되돌아온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구상에서 반드시 순환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서 일정량을 채워야 하는 게 누굽니까? 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누구의 순환? 물의 순환으로 봅시다. 그렇지? 자, 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물론 빙하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빙하는 그치 특정 지역에만 존재를 하다 보니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수증기와 액체인 물의 형태로만 순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육지라는 지역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바다라는 지역에서 얘네들이 이동하는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다라는 지역에서 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어디에 있죠? 바다에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를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양이 380이라고 해요.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 저 숫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저 수증기의 대부분은 누가 보냈을까요? 육지가 보냈을까요? 바다가 보냈을까요? 저 수증기의 대부분은 육지가 보내는 게 맞아? 바다가 보내는 게 맞아? 바다가 보내는 게 맞죠? 바다의 양이 많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무엇합니까? 자, 수증기의 대부분은 바다가 무엇 시킵니까? 증발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이라고 나왔어? 320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380이 대기 중의 수증기니까 누구? 육지가 증발시킨 게 몇이어야 해? 60. 그렇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수학적 수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저거보다 어렵게 나오죠. 네. 근데 어려운 걸 먼저 가르치면 나중에 혼선이 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쉬운 거 먼저 심플하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것들을 다시 연산하는 걸 연습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380이 쌓이기만 하면 큰일 나죠. 다시 되돌려 줘야 되죠. 자, 다시 되돌려 줄 때 누구의 형태로? 강수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거 맞죠? 당연히 많이 받는 곳에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누구한테? 바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게 됩니다. 몇을 돌려줬냐면 284를 돌려줬어. 됐을까요? 그러면 육지에게 몇을 돌려줘야 되냐? 육지에게 강수로 몇을 돌려줘야 돼? 연산 빠르죠 여러분들? 96을 돌려줘야 되죠. 자, 육지 입장에서 생각해봐. 60을 날렸어. 96이나 돌려받았어. 그럼 육지 입장에서는 계속 몇이 남아? 36이 남네? 그럼 육지는 장기잖아요. 그치? 저 36을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줘야죠. 그러니까 36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로. 그렇지. 유출시켜야 돼. 몇을요? 36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형태를 만들어줘야 물이 순환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해요. 대기. 그 다음에 무엇 하게 됩니까? 바다. 그 다음에 누구요? 육지.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들이 무엇한 양? 잃은 양. 그 다음에 무엇한 양? 얻은 양. 요거를 무엇합니까? 확인합니다. 대기가 잃은 양. 니네 빨리 계산해. 대기가 잃은 양. 대기에서 빠져나간 양. 그게 누구야? 강수지. 누구와 누구야? 284 플러스 몇이야? 96이지. 그럼 대기가 얻은 양 몇이야? 60 플러스 몇이야? 그렇지. 60 플러스 몇이야? 320. 합치면 380, 합치면 380 같아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바다가 잃은 양 몇이야? 320. 그렇지. 바다가 잃은 양은 320. 바다가 잃은 양 320. 자, 바다가 얻은 양 284랑. 그렇지. 284랑 몇이야? 36. 합쳐서 320이라고. 바다로 돌아오는 화살표를 찾으면 돼요. 선생님 혹시 대기 잃은 양은 왜 강수고 바다가 잃은 양은 왜 증발이에요? 바다가 뭐라고요? 대기가 잃은 양. 왜 대기가 잃은 빠져나간 거. 그치. 대기에서 빠져나가려면 비를 뿌려야 되니까 강수. 바다가 잃으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증발. 이해됐죠? 약간 준이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자꾸 저걸 그려봐야 돼. 남자애들이 공부할 때 제일 빠르게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야? 손을 쓰는 거야. 지금까지 남자애들이 저런 그림 그리는 거나 필기하는 거 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어. 그림 그리고 필기하는 게. 근데 저거 한번 3년 동안 하잖아? 아유, 변하는 속도가 무섭지? 3년 동안 저거 해두면 아유, 1년마다 학교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 1년마다 학교가 바뀌는 거야, 매년. 고1 때, 고2 때, 고3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육지 볼게요. 육지가 잃은 양. 육지에서 빠져나간 화살표를 찾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색깔을 달리했기 때문에 육지에서 빠져나간 화살표. 증발이죠? 60. 36. 그치, 36. 합쳐서 96이죠. 육지가 얻은 거 무엇이에요? 96. 합쳐서 96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순환을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기출픽에 저런 계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순환이 나와요?
탄소의 순환이 나와. 자, 누구의 순환이 나와요? 탄소의 순환이 나와. 자, 그런데 니네가 이 탄소의 순환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걸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거야. 솔직히 탄소의 순환은 물의 순환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탄소의 순환을 왜 공부해요? 야, 내가 너네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멘토스 주거나 젤리 주잖아. 피곤할 때, 그치? 왜? 되게 피곤하고 내가 졸릴 때 뇌에다가 포도당 공급하면 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포도당의 근원이 뭐야? 탄소 아니야? 우리 몸에 탄소 없으면 나는 힘을 써 못 써? 못 써. 그치?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쓰는 근원이 누구야? 탄소야. 그치? 생명체의 근원이 물과 누구야? 탄소야. 그래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을 배우는 거야. 근데 애들이 여기서부터 완전 암기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거야. 탄소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나는 오늘 출근하기 전에도 탄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의 순환을 배우는데요. 얘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탄소의 형태가 누구예요? 니네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탄소. 이산화탄소. 근데 그 이산화탄소 어디에 있죠? 대기에 있죠. 그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사실 문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구온난화. 그래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상에 제일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구의 탄소는 어디에 제일 많아야 돼요? 지구의 탄소는 지권에 제일 많아야 돼요. 뭐든 우리 안 되면 다 어디에 묻어? 땅에 묻지? 그것처럼 땅에 매장되어 있는 게 가장 뭐예요, 얘들아? 안정적이에요. 탄소는. 그래서 지권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립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수권에다가 좀 매장해 두면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안 되면 먹으면 되지. 생물권. 몸에다 넣는 거야. 마지막이 무슨 권이야? 기권. 기권에 가장 적은 양이 있어야 돼, 탄소가. 알겠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있는지 화학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자, 기권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지권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야, 땅에 뭐가 있어야 돼? 돌이 있어야지. 그래, 탄소를 포함한 돌이 있어, 없어? 있어. 그 탄소를 포함한 돌, 너네 중학교 때 외웠어. 탄소를 포함한 돌의 이름이 누구야? 석회암. 외웠지? 대리암. 석회암이 열과압력을 받아서 변한 게 무슨 암이야? 대리암이야. 그러니까 석회암이나 대리암이나 성분이 똑같아. 그런데 석회암이 견고해져서 가격이 비싼 게 대리암이야. 알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성분이 똑같아. 탄소를 포함한 누구야? 암석이야. 자, 쟤네들의 주성분이 누구야? CaCO3. 무슨 칼슘이야? 탄산칼슘이야. 이과를 갈 때 학생들은 저걸 고3 때까지 써먹을 거니까 탄산칼슘을 무조건 알아도 2학기 때도 계속 나올 거야. 무슨 칼슘 얘들아? 탄산칼슘. CaCO3. 무슨 칼슘? 탄산칼슘. CaCO3. 얘가요, 누구 껍질이야? 달걀 껍질이야. 그 다음에 무슨 껍질이야? 조개 껍질이야. 무슨 껍질? 조개 껍질. 그런데 우리 얘네들이 직권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네 바다에 가봐. 상어가 많아? 조개가 많아? 조개가 많죠? 보면 죄다 깔린 게 조개 껍데기야. 홍합의 형태로, 뭐 가리비의 형태로, 뭐의 형태로 조개라는 뭐 다양한 이름의 조개들이 되게 많잖아. 얘네들이 죽으면 다 껍데기가 남아. 걔네들이 매장돼서 다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뭐 알낳는 껍데기, 달걀처럼 알낳는 생물들이 많아져. 많지? 걔네들이 태어나서 새끼들은 빠져나가고 껍데기가 남아 안 남아? 남지? 걔네들이 다 쌓여서 무슨 암이 되는 거야?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 생물들이 주로 몸 안에 탄소를 갖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가 쌓여서 땅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땅에 제일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자, 수권에 탄소가 녹아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HCO3-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해. 따라해봐. 뭐라고 해? 탄산수소 이온. 뭐라고 한다? 탄산수소 이온. 뭐라고 한다? 탄산수소 이온. CO3- 무슨 이온? 탄산 이온. 뭐라고 한다? 탄산 이온. 쟤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사이다.
그거야. 그래서 저런 형태로 두 번째로 물에 많이 녹아있다. 그 다음에 생물체에 어떻게 많이 들어있어? 지금 선생님 몸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당? 그래도 괜찮은 답이에요. 한영에서 수업을 하는데 작년에 자 지금 선생님의 몸에 탄소가 어떤 형태로 많이 들어있죠? 근데 작년에 선생님한테 지방? 이렇게 얘기해서 순간 굉장히 보이는 건 지방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자 어쨌든 선생님 몸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탄수화물, 지방, 누구 형태? 단백질의 형태로 탄소가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 유기물.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있죠. 자 드디어 기권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누구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가장 적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적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틀려오냐? 얘네들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려오는데요. 대기 있죠. 대기에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CH4로 들어있잖아. 그리고 이 밑에 누가 나오니까 얘들아 물이 나와요. 이제 바다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자 무엇합니까? 녹는 과정이 A라고 나오고 빠져나가는 과정이 B로 나와. 그러면 녹는 A를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용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빠져나가는 B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방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언제 용해되느냐? 대기의 온도가 높을 때야 낮을 때야. 여기서부터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너네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사이다야. 맞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사이다야. 사이다는 언제 탄산이 많이 녹아있어? 온도가 높을 때야 낮을 때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가 되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 그치? 온도가 높아야 용해도가 높은 거라. 그렇지.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높아지죠. 기체는 고체랑 달라요. 소금은 온도가 높아야 용해도가 높아지지만 소금, 고체는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높아져요.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방출이 돼. 이렇게 기체가 날아가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A 현상이 많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높아야 되나 낮아야 되나? 그렇지. 이게 지구가 어떻게 암기야? 암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지.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나왔다. 여기가 그래서 무엇이야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육지야. 육지고 여기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어. 이 현상이 일어나면 대기에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냐라고 나왔어. 그렇지, 광합성이지. 식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누가 되는 거야? 광합성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자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이렇게 나왔어.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야? 생물의 무슨 형태? 유기물의 형태로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부 암기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저거요, 얘들아?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베이스를 잘 필기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